안녕하세요. 요즘 다들 고통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늘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특별한 관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후경 박사님의 철학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얻어보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 늘 밝게 웃는 친구.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자신만의 그림자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그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용기 내서 똑바로 마주하고 있나요? 이후경 박사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증상, 문제, 그리고 갈등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철학 그 자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증상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몸이 아픈 게 큰일이었는데 현대사회로 오면서는 마음의 증상이 우리 삶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숫자 35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 같으세요? 이게 바로 공식적인 정신질환 진단 편람에 이름이 올라있는 정신질환의 개수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우리는 수많은 마음의 증상에 이름을 붙이고 또 그걸 정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특히나 익숙한 6가지 증상들이 있죠. 우울, 불안, 강박, 공포, 공황, 그리고 중독. 아마 이 중에서 한두 가지는 직접 겪어보셨거나 적어도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증상을 빨리 없애버려야 할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그걸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는 신호로 보자는 거예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증상은 실제에 접근하는 단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우울이라는 증상은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병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서 역설적으로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불안은 우리를 더 깊은 생각, 즉 사색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증상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그 너머에 숨어있는 더 깊은 진실을 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데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문제 해결, 가장 일반적이죠. 두 번째는 원인은 그냥 놔두고 해결책에만 집중하는 해결 중심 접근법. 그런데 이 박사님이 말하는 궁극의 경지는 세 번째, 바로 문제 와해입니다. 이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상태로 말 그대로 문제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바로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 우리는 정말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죠. 이 박사님은 그 고통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대신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해요. 나는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신기하게도 우리 뇌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고통을 성장의 재료로 바꾸는 아주 실용적인 팁이죠. 이 박사님은 갈등이 우리에게 인생의 3가지 방정식을 풀라고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1차 방정식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넘어서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타인과의 관계, 복잡한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지혜를 얻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방정식은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가장 차원 높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본 증상,
문제, 갈등,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실마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철학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게 그냥 머리로만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독한 가난, 가족의 아픔 같은 이 후경 박사님 자신이 직접 겪었던 처절한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살아있는 지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봤던 증상, 기억나시죠? 그건 그냥 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실의 본질, 즉 실제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았던 문제.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인생의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주는 두 번째 단서였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갈등.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우리 존재의 의미를 묻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단서였던 겁니다. 증상은 실제로, 문제는 진리로, 갈등은 존재로 이어진다. 바로 이 세 문장이 이 모든 철학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마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일이관지, 즉 하나의 원리가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처럼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복잡한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하나의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증상, 앞을 꽉 막고 있던 그 문제, 잠 못 들게 했던 그 갈등, 어쩌면 그 안에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새로운 길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고통 속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